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지금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제주에는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비와 강풍을 동시에 몰고 오는 흰남노. 앞으로 경로와 피해 상황 그리고 대비책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두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이 4시 20분을 조금 지난 시각인데 지금 현재 태풍 흰남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현재 태풍 흰남노는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예. 기상청 예보로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거쳐 아침에는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오전 중에 경상 남북도를 지나 내일 오후에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태풍 흰남노의 바람과 비 어느 정도 세력일까요? 현재 알려진 거는 지금 최대 풍속이 순간 최대 초속 60m까지 예상이 예.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 상륙한 후에도 초속 한 4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강우량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100mm에서 최대한 400mm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제주도는 600mm까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영향 반경이 한 400km 이상이고 중심부 기압이 1959년의 태풍 사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태풍의 규모와 강도로 보아서는 2002년의 태풍 누사나 2003년의 매미 이상의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 흰남노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 지나면서 세력의 변화는 어떤지 또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강도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대만 해상부터 현재까지는 예. 어느 정도 풍속이나 반경을 보면 그 강도를 이제 매우 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를 지나면서는 이제 강도를 유지하나 크기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남해안에 상륙 후에는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라는 것이 강도와 크기로만 예측하기 힘들고요. 또 흰남노의 세력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또 대부분의 태풍이라는 것이 보면 비 또는 바람 한쪽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흰남노는 비와 바람이 모두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리가 좀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루사, 매미 등 대부분의 대규모 태풍 피해가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제주도 일대에 비가 많이 왔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비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올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도 같은 경우 이미 300mm 이상 강우량이 내린 걸로 알려져 있고요. 총 600mm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00mm에서 300mm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과 충청, 강원도 지역에서는 한 50에서 한 100mm까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전남, 경남,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는 300mm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 강우량과 함께 또 시간당 강우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당 강우량이 한 30mm 이상만 돼도 침수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리고 100mm 이상이 되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합니다. 현재 시간당 강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따라 최소 30mm 이상의 시간당 강우가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침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폭우가 내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그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자, 바닷가의 경우에는 그 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예. 맞습니다. 태풍 중심부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저기압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흰남노 같은 경우는 중심부 기압이 매우 낮은 상태고요. 또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또 지금 시기가 바닷물 높이가 좀 높아지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해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은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는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풍 대비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강풍이 지금 예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박은 좀 안전하게 피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구 내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부두의 선박을 호출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되고요. 예. 농지에서는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출입하는 출입구 등의 취약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앵커 등을 활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되고요. 또 평소에 외부와 공기가 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풍에 대비해서 밀폐시키고 단단한 끈으로 고정을 좀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출입문이나 창 등 평소에 이제 공기가 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폐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 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이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홍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사실은 태풍 호우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돼 가지고
뭐 하천이나 배수시설, 뭐 기타 도심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서는 뭐 출입을 자제하는 걸 비롯해서 주변에 뭐 얼마 전에 문제였던 배수로 유입구 등에 네. 그런데 쓰레기나 나뭇잎 등으로 막힘이 없는지 이런 것이 확인하는 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빌딩풍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그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지나면서 더 강해지는 그 빌딩풍 때문에 2년 전에 부산에서는 이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층 빌딩은 한 100년 빈도,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강풍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유리창 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점검이 필요한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밀폐하고 흔들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는지 그걸 흔들린다고 그러면 단단히 좀 고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빌딩풍 같은 경우 고층 빌딩 사이에서 형성되는 그런 바람인데요. 이게 보통 뭐 풍속 한 10m 이상 되면 보행이 조금 힘들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빌딩 사이에서는 그 바람이 되게 세집니다. 평균 지금 현재 태풍의 풍속이 한 40m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 빌딩 사이에서는 충분히 60m 이상의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외출을 자제하는 등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빌딩 사이, 뭐 빌딩 주변도 외출을 자제해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외부 일정이 있거나 꼭 나가셔야 하는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일단 우리나라가 뭐 재난 체계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선 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지역의 재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뭐 8월 8일 날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홍수와 같이 예상치 못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지하도로, 교량, 하천변 등을 지날 때는 서행을 하면서 침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좀 지나가야 되고요. 보행 시에는 무릎 정도까지 어느 정도 침수가 됐다 싶으면은 무리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우회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네. 또 물이 고여 있는 곳은 그 맨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지나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맞습니다. 지점도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 비와 바람이 같이 몰아치기 때문에 지금 산사태 피해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산사태 징후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옹벽이나 촉대와 같이 주변에 이제 급경사지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런 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볼 수 있는 징후가 급경사지에서 평소와 다르게 많은 물이 흘러나온다든가 나무가 이유 없이 흔들린다든가 땅 울리는 등 그런 소리가 나면은 뭐 조치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즉시 대피를 하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최근에 집중호우 때도 이 반지 하나 주거 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또 네.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뭐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럴 때 사실은 뭐 고립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네.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저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그 주변에 어떤 안전한 곳이 있으면 우선 대피를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뭐 지하 주택도 문제지만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는 고립 등 경우에 무리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건너지 마시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되도록이면 안전한 곳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같이 대형 태풍이 지금 예보된 시점이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9에 신고를 하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 집중호우도 그렇고 지금 태풍도 그렇고 기후 변화로 역대급 태풍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기후 변화라는 그 강우량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는 뭐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건 매년 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피해를 좀 대비하시는 부분을 좀 시기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유례없는 장마 기간에 뭐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섬진강 같은 경우는 범람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홍수로 인해서 서울 주요 지역이 침수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뭐 무엇보다 2020년 전까지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 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좀 대비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도심의 강우 대비는 한 100년 빈도 그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를 보면 지금의 홍수 피해를 막기에는 100년 빈도는 부족한 편이 아닌가. 100년 이상의 빈도에 대비하는 하천이나 도심, 배수시설에 대한 꾸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도심에서는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빗물을 저류하고 배수할 수 있는 하천, 도로, 배수시설들을 재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일찍부터 대비하고 있던 나라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이 인프라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경우에도 도시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을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전에 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홍수가 왔을 때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현황과 대비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수준이 아니라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두환 연구위원과 함께 태풍 현황과 대비책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